합격을 해야죠. 그죠? 그죠? 네. 예, 일단 배우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합격도 해야 돼, 그지? 떨어져 봤죠? 아니요? 안 떨어져 봤어요? 아니, 다른 시험. 기분 더럽습니다. 떨어지면, 세상 끝난 것 같은 느낌? 막 이래. 근데 사실은, 뭐, 떨어질 수도 있어요. 살면서 어떻게 다 계속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그죠? 예. 돌아보면 좋은 일보다는 좀 더 실패하고 잘못했고 실수했던 일이 더 많지 않아요? 안 그래? 왜 그랬을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야 할 이 앞날은 다 새로운 경험이에요, 해봤던 거예요. 새로운 경험이니까 항상 실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실수를 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남 실수한 걸 어떻게 해야 돼? 찾아서 보고 내가 교훈 삼아서 난 저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저런 짓 해야 안 해요? 해요. 이 사람은 이게 배워서 되지 않는 게 있어. 꼭 경험해야 되는 것으로만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이에 맞게 이렇게 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안 할 수는 없는데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 자료를 많이, 그러니까 정보를, 남의 경험을 미리 내가 뭐 하는 거야? 습득하는 거야. 아셨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강의의 핵심 바로 그 자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합격 당락은요,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조색 훈련을 하잖아요. 그러면 시험 볼 때쯤 되면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조색을 나름 쉽게 하는 방법을 다 만들어 놨어. 방법을 가르쳐 주면 그대로, 물론 연습을 해야 되지만 그대로 하시잖아. 그럼 웬만한 거 할 수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조색은 시험 보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해드릴 거예요. 근데 합격은 해야 하는데 조색만 가지고 합격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뭐도 해야 돼? 배색을 해야 돼, 배색. 아셨죠?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배색이라는 것을 위한 뭐 환경 분석이라는 말을 쓸까요? 무슨 분석? 환경 분석. 네, 환경 분석이라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강의를 들으세요. 네, 환경 분석.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무슨 분석? 무슨 분석? 다 같이 무슨 분석? 환경 분석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자, 우리 인간은 뭐 한다 그랬죠? 소통한다 그랬었죠. 그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할 거냐면 선생님이 만든 그 시각 디자인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와 동일해요. 어떤 거냐면 일단은 우리가 클라이언트라고 합시다. 뭐라고 하자고요? 클라이언트. 뭐라고요? 클라이언트. 이 클라이언트는 뭐냐? 그럼 나한테 일거리 주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 계획하는 계획자라고 합시다. 이거는 뭐 정해진 게 아니고 그냥 편의상 선생님 만든 거고 우리끼리만 쓰는 얘기 하셨죠? 그러면 이 클라이언트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뭐 정보를 전달하려고 하겠죠. 그죠? 신호를 보내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신호를 전달하고자 하는 그 신호, 그걸 정보, 자료 그래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걸 정보원이라고 합시다. 뭐라고 한다? 정보원. 이 사람이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야. 그러면은 이 정보를 대신해서 전달해 달라고 누구한테 맡기겠죠? 지가 해도 되지만 맡기잖아. 근데 우리는 이제 색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여기 전달을 해주는 대신 내가 기획을 해주는 이 사람 우리는 뭐라 해요? 컬러? 뭐라고 할까요? 리스트라고 합시다. 하셨죠? 컬러리스트에게 정보를 주고 이 사람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컬러리스트가 뭘 이용해서? 매체를 이용해서 정보를 전달하겠죠? 응? 사람과 사람이 소통할 때 소통하는 수단들을 매체라 그래. 지금 내 소리 들려? 이 소리가 여기 매체예요. 아셨습니까? 글을 써요. 글로 쓰면 뭐가 돼? 매체. 그렇잖아, 그지? 영상으로 매체, 신문으로 매체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떤 매체를 사용합니까? 컬러, 색 또는 색채 이렇게 사용하죠, 그죠?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은 이걸 전달받는 사람 우리 뭐라고 얘기했었습니까? 타겟 뭐라고요? 소비자 뭐라고? 또는 시장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데리고 와야 되죠. 이걸 목적지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목적지. 뭐라고 한다? 목적지라고 합니다. 아셨습니까? 요런 프로세스로 이제 이렇게 뭐라고 돼요? 이렇게 소통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습니까? 자, 클라이언트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시각 디자이너, 제품 디자이너, 환경 디자이너, 미용, 패션, 화해 등등등등등등 많은 디자이너들이 있겠죠? 메인 디자이너들이 지가 하고 싶은 어떠한 컨셉이 있을 거 아니야.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이번 이 안에 인테리어의 어떤 컨셉은 유럽식의 어떤 로코코의 어떤 그런 귀족적인 느낌의 디자인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이 사람이 뭘 했어? 뭘 잡았어요? 컨셉. 가장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느낌이야. 딸기 주스를 마셨을 때 무슨 맛이 나야 돼? 딸기 맛이 전체 다 나야 되지. 딸기 우유를 마셨는데 딸기 맛에 거기 오렌지 맛이 살짝 나네. 그럼 딸기야? 아니죠. 그건 딸기 오렌지 주스가 되는 거잖아. 이해돼요? 컨셉은 가장 핵심이야, 핵심. 어떤 영화도 있잖아요. 무슨 영화 전체를 보면 많은 스토리가 있지만 그 영화의 핵심 주제가 있잖아요. 컨셉이. 사랑 이야기, 짝사랑 이야기, 첫사랑 이야기, 전쟁 이야기, 남녀, 친구의 우정, 형제의 우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컨셉이 있잖아. 컨셉이 있어야 돼요. 아셨습니까? 항상 우리가 내가 무언가를 할 때는 어떤 목적을 갖고 해요? 그냥 해요? 여러분 그냥 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남자가 여러분한테 말 걸면 그냥 목적 없이 얘기해요? 있어요. 길을 물어볼 목적, 또는 어떻게든 좀 친해보려고 하는 목적, 또는 사기치려는 목적, 등등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서는 항상 하게 돼 있다고. 그 목적이 컨셉이야. 아셨어요? 그리고 컨셉이 없으면 재미가 없어. 재미라는 게 뭐야? 어떤 뭔가 있잖아. 뭔가 재미적인 요소가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 재미적인 요소, 사람들에게 어그로를 끄는 거, 사람들이 관심 갖는 거, 사람들이 원하는 거, 니즈, 그죠? 그게 컨셉이야. 그럼 어떻게 컨셉을 잘 잡아서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하거나 어떻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갈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을 주면 나에게 정보를 줘야 돼, 안 줘야 돼? 다른 말로 이거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자료라고 얘기하는 거 아셨죠? 이 자료는 두 가지가 있어. 몇 차 자료와 몇 차 자료? 1차 자료와 2차 자료가 있단 말이 아셨어요? 1차 자료는 무슨 경험? 직접 경험, 직접 자료에 아셨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 조사해보는 거죠. 자, 자료를 찾는 방법은 뭐가 있어? 조사야. 아셨죠? 알아본다는 얘기야. 경찰들은 뭐예요? 수사하는 거야. 여러분들은 조사하는 거죠. 그럼 조사하는 거 귀찮아요? 안 귀찮아요? 귀찮죠. 조사 되게 귀찮아요, 여러분. 조사 귀찮다니까? 귀찮단 말이 귀찮아요. 아셨어요? 귀찮아, 안 귀찮아요? 귀찮다니까. 근데 우리는 귀찮다는 말을 쓰지 않아요. 보통은 힘들다라는 말로 나를 포장하죠. 그래 안 그래? 사실 귀찮거든. 우리 아들도 매일 귀찮대. 근데 그게 저게 사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 귀찮아? 아침에 올 때 귀찮지 않았어요? 귀찮잖아. 아까 순씨 올 때도 막 힘들다고. 그게 귀찮다는 얘기예요. 귀찮아. 직접 찾아보는 거 귀찮아요. 근데 요리를 해야 될 때 집에 있는 냉장고에 썩어져 있는 음식들 가지고 만드는 게 더 좋은 음식을 만들 확률이 높아요. 그래도 마트 가가지고 거기서 막 재료를 찾아다가 내가 생각했던 거에 어떤 재료를 많이 갖다 놓고 요리하는 게 더 잘할 확률이 높아요. 마트요? 그렇지, 마트죠.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그 디자이너라는 게 많은 걸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재료가 좋은지를 알고 그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요리해서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서 그걸 채워줄 줄 아는 사람. 그게 또 사실은 돈을 버는 거죠. 예. 그거를 잘해서 돈 버는 사람들 상당히 많거든요. 예. 물론 돈 버는 게 무조건 목적은 아니지만 하여튼 직접 경험이라는 것이 아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2차 자료 뭐라 그래요? 간접 또는 간접 자료, 간접 정보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간접 정보는 뭐예요? 남이 조사한 거를 참고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 남이 결혼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난 결혼하지 말아야지. 이러면 안 돼요. 아, 우리 요즘에 왜 사람들이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하냐면 너무 많이 알아서 그래. 네. 그러니까 알고 그걸 방어적으로 해버리면 안 해버린다니까 사람들이.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게 진짜 한 사람들은 다 하지 말라 그래요. 그만큼 힘든 건데 근데 내가 내 자신이 결혼할 때는 모르고 했어요. 그냥 이렇게 힘들 줄 모르고 그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그냥 살면 되는 줄 알고 했는데 이거 웬걸 이 지옥 같은 이 삶이 있었던 걸 몰랐던 거야. 근데 그것만 있지 않거든 사실은. 그 안에는 그런 고통 속에서 배우고 또 자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나한테 이익이 되지 않는 것만 알고 방어적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안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알아도 문제인데 이 자료라는 걸 자체를 필터링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필요에 따라서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이런 건 우리한테는 없거든요. 잘 융합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참 안타까워. 하여튼 여하튼 그래서 이 간접 경험을 우리는 다른 말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공부해라 라는 건 간접 경험 많이 찾아봐라. 그래서 사람들이 왜 책 읽어라 그러잖아요. 선생님의 책은요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책 한 권 쓰을 때는 마치 내가 애는 안 낳아봤지만 출산의 고통 같은 것 같아. 여자들이 말하는 거로 난 안 낳아봐서 몰라. 상상 초월할 정도의 고통이라고 하니까 나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되게 힘들잖아. 근데 그런 고통인 것 같아요. 애 낳고 나서는 당장 이제 애 낳는 거 지긋지긋 하다가 몇 년 지나고 나면 애 자란 거 보면 또 낳다 그러더라고요, 여자들이. 왜 안 사람도 그렇고 또 낳지. 미쳤어요. 막 또 낳지. 이런 것 같아. 책도 정말 힘들게 쓰고 다시는 안 써 그러다가 다시 쓰고 싶고 막 이래요. 그렇지만 너무 힘들게 쓴단 말이죠. 근데 그 책 안에는 나의 경험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몇 년 걸려서 얻어낸 걸 여러분 내 책 한 권을 보면 여러분들은 나보다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거는 고등학교 대학 가기 위한 공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뭘 많이 해야 되는 거지? 이 배색을 잘하려면 뭘 잘해야 되는 거야? 자료를 조사를 잘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 아셨어요? 예. 그래서 시험 볼 때는 자료 조사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찾아. 자료 못 찾는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존에 여러분들이 많이 자료를 해놓고 시험 보는 날은 내가 얼마큼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해놓고 가는 거죠. 그래서 군대에서 이런 게 있어요.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뭐 군대 가면 뭐 사람 죽이는 법을 배우는 거지만 진짜 죽여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많은 연습을 했다가 전투 상황이 되면 이제 연습했던 결과가 나오는데 사실 한 번도 경험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이 포탄 소리 한번 들어보셨어요? 여자분들? 남자들도 함부로 여자들 애기 난 거 뭐 그까짓 거면 안 되고요. 여자들도 남자 군대를 만만히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전 그런 거 같아요. 경험해보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이럴 거라고 얘기해서는 안 돼. 당장 그 사람 입장이 돼보면 정말 죽을 맛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말 조심하려고요. 함부로 어떤 상황이 된 사람을 야 그거 이러면 되지 않냐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지가 경험해봐. 할 수 있을 것 같아? 못해요. 되게 힘들어요. 여하튼 군생활 할 때도 이 포탄 소리 이런 거 처음 듣고 진짜 멘붕 왔었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소리가. 일반적으로 들었던 영화 속의 포탄 소리가 아니에요. 전 또 박격포였어요. 그럼 전쟁터에서 나가면 막 포탄 소리 나고 막 옆에 동료 죽어 나가는데 그때 제정신이 있겠어요? 없겠죠? 그러니까 무의식에서 내 몸이 연습을 통해서 기억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옆에서 먼 날이 나도 그냥 습관적으로 막 움직이는 것을 하듯이 여러분도 연습을 통해서 시험 보는 날 갔을 때 되게 힘들어요. 막 긴장되고 막 이 환경이 아니잖아. 요 환경에서 그대로 요 인원 가지고 요 환경에서 시험 보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 안 그래?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야. 또 새로운 환경 가서 또 새로운 조명에 또 새로운 어떤 나의 몸 상태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려울 거라고. 그러니까 느낌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뭐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셨어요? 네. 자, 컬러리스트는 여러분이 그 다음에 매체, 색을 가지고 자, 누굴 분석해야 돼 또? 얘네들이 아까 뭘 알아야 된다? 뭘 알아야 된다?
needs 우리 뭐 욕구 별거 없잖아. 여자친구를 행복하게 하는 방법은 그 여자친구가 원하는 것 해주면 돼요. 근데 그 남자들이 여자가 뭘 원하는지를 모르고 남자들의 기준을 가지고 여자들에게 뭘 해주니까 해주고도 뭐예요? 요거도 먹는 거예요. 또 반대로 여자들도 남자들을 여자들의 방식으로 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남자들은 여자처럼 섬세하게 뭔가 알아서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남자 별로 없어요. 물론 그런 남자 있어요. 걔네들은 많이 사귀어본 거야. 갈굼 많이 당해서 아는 거야. 그렇지만 이 형태적으로 이 유전 이게 하여튼 우리 남자들은 좀 멍청해요. 왜냐하면 감각이 여자만큼 이렇게 민감하잖아요. 우리 남자들이 하는 일이 꼭 여자는 이런 일, 남자는 이런 일은 아니지만 주로 남자들이 하는 일이 조금 어때요? 힘을 쓰는 일을 많이 하잖아. 인정? 인정. 그죠? 그러면 남자들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일단 치고받고 싸운다고요. 그럼 전쟁터에 나갔을 때 돌격 앞으로 하잖아요. 근데 여자들 같은 그런 어떤 그 민감함이 있으면 명령 듣겠어요? 안 들어요. 어떡하지? 아플 텐데. 내가 나가지 않았다. 이러면서 막 잰다고요. 근데 남자들은 멍해가지고 돌격 앞으로 그러면 가요. 죽을 거 아는데도. 선생님도 간다니까? 아는데 그냥 가요. 무뎌요 좀. 그래 그런 어떤 게 있어. 어릴 때 아이들도 어린 애들도 가르치지 않지만 남자들은 칼싸움해요. 여자들은 뭐해? 인형 없으면 벽에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애기놀이하고 유머 찾고 가르쳐준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는 역할이 있더라 이거지. 그래서 여자들이 남자들이 알아서 해줄 거 생각하지 마시고 남자들은 갈구고 가르쳐줘야 돼요. 청소도 지가 이제 혼자 하면서 자기는 쉬어 그래요. 그럼 남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여? 쉬라는구나. 그리고 쉬어요. 그러고 나서 삐져 있으면은 왜 그래 너 그런다고요. 그럼 여자는 내가 쉬라고 해도 아니야 자기야 내가 해줄게. 이걸 바란 건데 근데 몰라요 남자들은. 그러지 말고 가르치란 말이야. 내가 너한테 쉬라 그러면 쉬라는 게 아니야. 일어나서 너는 이거 청소를 해. 알았지? 해주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요. 남자들한테 실험을 했어요. 자기야 빨래 좀 해줘 하고 가는 거랑 자기야 몇 시까지 빨래를 해줘 하고 가는 거랑 어떤 걸 지켰을까요? 몇 시까지 해라 그러잖아요. 남자는 계속 쉬다가 시간을 계속 봐요. 그러다가 5분 땡겨가고 짝짝짝짝 해놓고 딱히 그거 하고 또 쉬어요. 아니, 그런 게 남자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본능이 그런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냥 쟤는 저렇구나라고 인정을 하고 가르쳐서 내가 원하는 걸 받으면 되는 건데 이제 여자들은 안 그렇잖아. 서로 만나서 얘기하면 얼마나 그 사이에서 이 지들끼리 그 어떤 그냥 눈치 싸움 막 이런 거 많잖아요. 남자들은 안 그래요. 이렇듯 서로 니즈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아셨죠? 여자를 행복하게 하려면 남자는 여자에 대해서 조사하고 분석하고 여자들이 남자들을 행복하게 하려면 남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거. 배려하는 거. 이게 바로 중요해요. 아셨죠? 그러면 어떤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목적. 누구의 목적이 있니? 이 클라이언트의 컨셉이 이 타겟들에게 느껴지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래서 맛있는 것을 더욱더 무엇으로? 색으로 어떻게? 맛있게. 색이 우리의 뭐야? 재료잖아. 우리 대표적인 색 재료 뭐가 있어? 빨강, 노랑, 초록, 파랑, 보라. 이렇게 5개밖에 없어요. 2차 색은 만들어진 거고 우리 맛도 몇 개 있어. 시작. 짠맛, 단맛, 신맛, 매운맛, 쓴맛. 그 외에 뭐 똥맛, 구린맛 이런 거는 아니잖아. 가장 특별한 맛도 몇 개밖에 없어. 거의 5개밖에 없는 거지. 그 맛들이 서로 조합해서 별의별 맛들이 다 나오듯이 우리도 빨, 노, 초, 파, 보라색이 서로 혼색돼 가지고 여러 맛을 만들어내는 거죠. 빨강이 노란색 빨강도 있고 무슨 맛? 보라색 빨강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빨강이라는 맛 자체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맛을 우리는 뭐라고 하기로 했어? 사탕 먹으면 단맛 나잖아. 우리는 단맛이란 말 대신 뭘 쓴다? 연상이라잖아. 빨간색을 보면 단맛이 연상되네 라고 얘기하잖아. 아셨어요? 우리는 연상 또는 상징 이런 말을 쓴다고.
왜? 뭐로 맛을 느끼는 거니까? 눈으로 맛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 아셨죠? 그래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뭐 배울 거야? 연상과 상징 이런 걸 배울 거란 말이에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배색은 있잖아요. 정답이 있다 없다? 아 여자들은 너무 힘들어요. 왜? 첫날 막 이것저것 먹였더니 너무 행복해. 다음날 그대로 했더니 어제 했잖아. 어제 먹었잖아. 어제 했던 것도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분명히 어제는 행복했던 그 방법이 다음날에는 안 막히고 또 이 여자한테 했던 걸 다른 여자한테 했더니 그 여자는 싫어해. 이렇듯 사람 맞추는 것은 뭐야? 그때 다른 거야. 아셨어요? 색도 그래 우리가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잖아. 항상 바뀌니까. 그래 안 그래? 힘들고 짜증나서 그렇지. 이런 것들을 알면 짜증나고 힘은 드는데 상처가 안 돼요.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나한테 뭔가를 행동할 땐 나를 악의적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멍청해서 몰라서 내 생각대로 하다 보니까 오해가 생기는 거지. 그걸 알면 짜증나고 화는 나, 그지? 근데 마음에 뭐야? 상처는 안 생겨요. 아유 저 인간 저 병따구리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디자인 한다는 것은 있잖아요. 여러분 단순히 어떠한 기술적인 거로 색 딱 갖다 주고 사람한테 감동 먹으라고 그 감동 안 먹어요. 무슨 그게 왜 감동이니? 감동 주려면 공감하게 해야 돼. 공감. 얘기했잖아요. 떨어진 애를 붙은 애가 위로할 수 있어 없어? 여러분 자격증 시험 봐서 떨어져 있는데 같이 공부했던 애가 붙은 애가 와서 날 막 위로해. 위로돼 안 돼? 정말 세상에 온갖 주옥 같은 얘기를 다 해줘. 돼 안 돼? 걔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사라져줬으면 좋겠죠. 너 꼴을 안 보여줘야 내가 행복해하지 않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안 그래요? 아, 남편이 속색이는데 친구한테 전화했더니 우리 남편은 안 그러는데 죽여버리십시오. 그거 같은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내가 떨어졌는데 옆에 있는 애도 우리 항상 여러분들이 저 떨어지고 나한테 무슨 얘기 하는지 아세요? 저만 떨어졌죠. 이래요. 그리고 또 그래. 그 학생 있잖아요. 그 머리 크고 그 학생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물어봐. 그거 왜 물어봐? 떨어지길 바라는 거지. 세상에는 나만 바보가 있지 않길 원하는. 그래서 내가 떨어졌을 때 떨어진 친구가 오면 위로가 된다니까? 왜? 세상에 바보는 나만 있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 위로가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을 감동을 줄 때 뭐 해야 돼? 공감이 돼야 되는 거, 공감. 공감하려면 그 사람을 이해하고 알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배려하려고 해야 돼요. 아셨어요? 나의 얄팍한, 여러분이 얼마나 알아? 한 1000명 알아요? 본인이? 그러니까 아는 거 말고 지인처럼 알고 지내는 사람은 1000명 돼요? 끼케야 뭐 한 100명 더 될까 말까야. 그럼 내가 생활하는 어떤 스펙트럼이 그렇게 짧은데 끼케야 인터넷 가지고 얻는 그런 정보 정도를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게 다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 바보 멍텅구리. 그죠? 안 그렇겠어? 내가 대단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디자이너는 뭔가 남들보다 특별한 건 맞는데 남들보다 밥 한 끼를 더 먹거나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생각이 다른 것 뿐이에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문제를 인식하는 거야. 창의는 문제를 인식해야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나오는 거라고. 별거 없어요. 원하는 거 주면 되니까. 여자들은 1000만 원, 100만 원 좀 좋아하긴 하겠지만 그때 그 마음을 맞춰주면 행복해 한다고요. 남자도 그래요. 다 원하는 걸 주라니까요. 원하지 않는 거를 내가 주고서는 생색 부리잖아. 줬으니까 또 뭘 해달라고 하고. 맞지 않아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디자인하려 하지 마시고 뭘 해야 돼? 조사. 누굴 조사해? 클라이언트가 준 정보, 자료를 관련한 걸 조사하고 수집하고 또 누굴 조사해? 소비자, 타겟, 시장을 조사한 다음에 얘네들의 두 가지 정보를 근거로 뭘 잡아? 얘가 잡은 컨셉에 가장 최적화된 색을 잡아서 제안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단맛, 빨강. 그래 맞아요. 근데 빨강 안에서도 명도와 채도를 어느 정도 조절하냐에 따라서
그 느낌이 맛이 달라지는 그 미묘한 걸 찾아달라고 여러분한테 돈 주고 맡기는 거지 무슨 컬러리스트가 크게 그냥 컬러 빨간색 써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셨죠? 그러면 우리는 재료가 색이니까 자 디자인이라는 것은 속사람이 해요? 겉사람이에요? 속사람이 하는 거잖아. 속사람이 아이디어 내는 거잖아. 그럼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줘야 되잖아. 근데 보통 내 마음을 난 이런 100이라는 마음을 갖고 전달했을 때 살아보니까 사람들이 나의 마음을 다 알아주든가요? 거의 왜곡시켜. 왜냐면 오잖아? 그러면 지 경험으로 뭐래? 그걸 계속 해석한다니까. 그러니까 계속 왜곡돼서 다른 정보가 전달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나는 나쁘게 한 게 아닌데 또 기분 나빠할 때도 있어, 지가. 난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최대한 정확하게 전달을 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인테리어 디자이너는 인테리어를 내가 머릿속에서 디자인했으면 시공을 지가 하는 거예요? 안 하잖아. 시공하시는 분이 계시잖아. 그죠? 만약에 지가 시공한다면 특별하게 설계도가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냥 혼자서 집 짓고 다 하면 설계도 필요 없어. 그냥 지 생각대로. 그래서 설계도 없이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막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막 탑 같은 거, 집 같은 거. 그건 지가 하면 설계도 필요 없죠. 나 혼자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나 내가 설계한 걸 누군가가 만들어야 된다면 내가 이 사람에게 내 생각을 전달해야 되잖아. 말로 하면 어떻게 돼요? 오류가 많이 더 발생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걸 짓게 된다고. 그러니까 설계 도면을 그려줄 거 아니야. 그죠? 평면으로 그려주는 것보단 입체로 그려주고 입체보다는 3D로 진짜 내가 원하는 형태를 진짜로 그려주고 그리고 그걸 보여줘서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시공하는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못해 또 그래도 다르게 한다고. 그러니까 디자이너는 가서 뭐 해야 돼? 관리, 감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디자인된 색을 사람에게 전달했을 때 샘플을 줄 거 아니야. 그럼 그 색대로 똑같이 재현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약간 더 밝고 약간 더 어둡고의 차이가 있겠어 없겠어? 그래서 어떤 제품이 나오거나 뭐 어떤 색을 칠하거나 할 때 그쪽에 가서 제품을 끝까지 내가 원하는 그 형태가 나올 때까지 뭐 해줘요? 관리 감독을 해줘. 이거 더 올려야 됩니다. 더 내려야 됩니다. 가서 또 이렇게 해서 원하는 대로 만들어내는 그런 일을 하는 게 바로 컬러 리스트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돼요? 그래서 환경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된 거, 선생님이 이렇게 된 거는 뭐라고? 어떤 환경의 영향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요. 어? 그래서 사람들이 뭐가 중요하다 그래? 교육? 환경이 중요하다 그러잖아. 우리 영향을 받거든. 하도 잘생긴 애들 많이 보면 난 못생겼어라고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정체성은 어떤 상대를 통해서 얻는데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뭐라 그래? 환경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내부 환경, 외부 환경 이런 말 쓰거든요. 그러면은 이 컨셉, 그러니까 어떤 색을 잡는데 영향을 주는 것들 있죠? 그걸 우리 뭐라 그래? 환경 그래요. 그래서 환경이 이거야. 클라이언트와 정보와 매체와 타겟과 목적 이런 것들이 다 뭐야? 환경이죠. 그래서 환경을 많이 분석할수록 더 섬세하게 배려할 수 있을까요? 조금만 분석하는 게 좋을까요? 많이 분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이 처음에 이렇게 상담할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뭘까요? 어릴 때 어떻게 자랐고 부모와 관계는 어떻고 하는 그러한 그 사람의 환경을 먼저 조사부터 한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디자이너는 환경 분석을 잘해야 돼요. 뭐라고 한다? 환경 분석. 그래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기사 시험이 2018년 2회 때부터 바뀌죠? 그때 감성 배색 말고 색채 계획 뭐라고 돼요? 타겟, 시장, 환경, 컬러, 트렌드, 그 다음에 소비자 분석 이렇게 나오거든요. 시험에 그렇게 공지가 됐단 말이에요. 뭐라고 다시? 타겟, 시장 얘기했었죠? 타겟, 시장 누구 또? 소비자 아셨죠? 그 다음에 트렌드는 뭐야? 그 시대에 어떤 유행하는 게 있잖아요. 유행색 같은 거. 그런 거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다고. 그런 트렌드, 그 다음에 환경 이런 것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름을 빨간색으로 안 쓰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고려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자, 색은 좋아한다, 싫어한다라는 말씀은 돼야 안 돼? 안 되죠.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 선호한다라고 얘기했었죠. 이래서 필기 공부를 해야 돼. 일본 사람들의 선호하는 색과 우리나라 사람이 선호하는 색이 같아 틀려. 그러니까 한국 사람에게 팔 물건과 일본 사람의 물건이라면 그 나라 사람들의 문화도 이해해야 돼, 안 해야 돼? 여러분이 미국 가서 좋은 디자이너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국의 문화와 환경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영어를 왜 못해? 미국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 못하기 때문에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의 문화로 영어를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즉 한국식 문법으로 영어를 이해하는 거지. 뭔 말인지 알아요? 그 생각을 잠잘 때도 영어로 꺼야 된다는 게 이제 문법을 이해하는, 문법이라는 것이 그 규칙이잖아. 근데 우리는 그 문법을 이해하는 데가 아니라 그거 가지고 뭐 봐요? 시험 보니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런 환경 분석을 통해 이렇게 나오잖아요. 봐요. 시험 그렇게 나온다니까 타겟, 시장, 환경, 컬러 트렌드, 소비자 분석 후 콘셉트를 설정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료를 가지고 이 사람이 원하는 컨셉에 맞는 색을 이래서 지정을 해야 하고 이렇게 써야 됩니다라는 컨셉 딱 주는 거예요. 그 얘기야. 아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설계도를 그리지 않죠. 우리는 뭐야? 컬러 팔레트라는 걸 준단 말이에요. 이 색 쓰세요 하고 색을 샘플을 준단 말이에요. 그걸 컬러 팔레트라 그래요. 그러면 색을 줄 때 가장 전체 봐봐. 이쪽 보세요. 어떤 실내를 디자인하겠다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바닥벽이야. 아셨죠? 네? 그러면 일단은 빨강, 노랑, 파랑, 초록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거는 사이코패스야. 아니, 사이코패스가 아니라 다중인격이야. 사람도 그렇잖아요. 뭔가 그 사람도 보면은 되게 성격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성격이 있어 없어? 근데 갑자기 와 이러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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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러다가 이러면 뭐야 이건? 그냥 뭐 다중인격이잖아, 그지? 해리성 뭐 무슨 장애 그런 거잖아. 그래서 뭘 그 배색을 하라면 여기다가 한번 생각을 해봐. 이 방 안에 새빨간 비비드 빨강, 비비드 주황, 비비드 노랑 검은색 방에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미치잖아. 그럼 일단 이 방에 어떤 색을 배색해야 돼? 어떤 색 배색해야 돼? 이 방에 여기 어떤 색을 넣어야 돼? 벽색은? 이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지금 무슨 지가 좋아하는 거 얘기하잖아, 지금 여러분은. 뭐라 그래? 자료 주세요 그래야지. 이 집에 누가 살아요? 그죠? 이 안에 들어가는 가구는 어떤 가구들이에요? 어떤 목적의 방으로 사용해요? 뭘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 아니 지금 선생님이 아무 자료도 안 주고 이거 어떤 색 넣어요? 그러면은 페일톤이요. 흰색이요. 누가 네 좋아하는 거 물어봤어요? 그땐 디자이너라면 물어봐야 된다고. 조사해야 된단 말이야. 조사하는 방법? 인터뷰, 설문지법, 관찰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찾아내고 자료를 찾아서 내가 인식 못하는 문제를 인식해 다 달라고 얘기를 해서 고려해서 그래서 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해주면 사람이 오 이거 나 생각도 못했는데 이런 것까지 이런 배려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네. 내가 지금 어떤 거 해야 되면 저는 자 그럼 여기는 병원이야. 정신병동인데 우울증 환자가 있는 방이야. 아셨죠? 네? 자 그렇다면 색상은 어떤 색상을 해야 될까? 색상인데 무슨 고명도야. 빨강, 노랑, 초록, 파랑, 보라 중에 선택을 해야지. 어? 보라, 노랑, 빨강 이런 식으로? 에? 에? 이유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항상 배색하고 나서는 왜요? 물어볼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누구를 이해해야 돼? 우울증 환자의 증세도 이해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는 우울증은 그냥 기분이 조금 처져 있을 거다. 이 정도만 알잖아. 그러면 그거에 대한 답이 오겠죠. 우울증은 우울해하니까 좀 더 신나게. 우울증 환자들은 신난 게 더 들어오잖아. 더 우울해져요. 지가 우울했어 봐야 우울증 환자를 이해를 하지. 우울증 환자들에게 이런 거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막 신나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우울증 환자들에게는 약간 힘을 어때요? 북돋아 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좀 더 난색 계열의, 그지? 좀 더 흥분을 이렇게 테라피에서 도와주잖아요. 흥분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뭐 빨강 쪽이나 이런 노랑 쪽도 괜찮아요. 그죠? 그럼 명도는 어떤 명도 할까요? 고명도, 저명도, 중명도. 중명도. 중명도 좀 어두워요. 고명도는 너무 강해요. 고명도, 그죠? 중고명도 정도. 좀 밝은 색으로. 근데, 자, 그죠? 그 다음 채도는? 그 왜? 하면 뭐 안정감을 준다, 뭘 한다, 이런 이유에 의해서 하는 거. 아셨죠? 그러면 여기다가 빨간색을 주되 내가 봤을 때는 너무 채도 높으면은 힘들어요. 그래서 저채도, 고명도, 빨강, 요 정도. 근데 이건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약간 차이가 있겠죠? 요 벽면은 빨강, 저명도, 고명도. 이거랑 같이 할 거. 아셨죠? 이쪽은 약간 강약감을 줘서 어떻게 해요? 좀 더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여기는 빨강인데 뭐예요? 저명도, 저채도가 아니라 약간 중채도의 뭐예요? 중명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넓어 보이기도 하고, 그죠? 같은 색상이지만 무슨 배색이야? 톤 배색도 되면서 흥미도 할 수 있고, 그죠? 그죠? 바닥은 옐로를 하되 약간 어떻게 해야 돼? 바닥은 어두워야 되죠? 그러니까 저명도의 채도는 중저채도 정도 되겠죠. 저채도로 합시다. 이 정도의 바닥으로 배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디자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할 때는 이 색깔 샘플 하나 줘야 되고, 이 색깔 샘플 하나 줘야 되고, 이 색깔 샘플 하나 줘야 되겠죠? 그죠? 전체의 70% 이상이라는 건데 사실은 69%는 안 되나? 이 70%의 의미는 여러분 수치적, 우리가 하는 건 물리적 조색이다? 느낌이야. 70% 이상 넘어야 그 느낌이 다 그 느낌이 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딸기 주스가 있어. 여기에 딸기 주스를 막 갈았어. 100% 딸기 주스를 갈아서 만들었어. 이거는 딸기 주스죠? 그죠? 그런데 50%에다 오렌지를 넣어버렸어. 딸기를 넣었어. 이거는 100% 딸기야 오렌지 주스야. 근데 10%의 오렌지를 넣으면 여전히 이거는 무슨 주스야? 딸기 주스. 20%는 딸기 주스. 30%는 딸기 주스야. 근데 70% 이하 내려가면 그때부터는 딸기야 오렌지 주스.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이 달라지는 거야. 70%라는 거는 어떤 정확하게 70%를 해라는 게 아니라 전체의 느낌이 뭐예요? 딱 봤을 때 이거는 빨간, 자, 이 70%를 그러니까 전체 컨셉 느낌을 우리는 주조색이라 그래. 무슨 색? 주조색. 그러면 이것의 주조색은 무슨 색이야? 빨간색이야. 아셨어요? 이거지. 그지? 그럼 이 바닥도 상당하게 그걸 가져 안 가져? 의미를 가져 안 가져? 같잖아. 그러면 이 전체가 다 주조색이 돼야 되겠죠? 그럼 주조색은 빨간색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노란색이잖아. 그럼 빨간과 뭐가 되는 거야? 이거 합쳐가지고 전체 느낌으로 보면 돼. 그래서 이거는 빨간색과 노란색 합쳐서 난색 계열이 뭐가 되는 거야? 주조색이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럼 이렇게만 놔둬도 돼. 아셨어요? 자, 딸기를 100% 다 갈았는데 먹을 만하네? 그러면 그냥 먹으면 돼, 안 돼? 된다고. 아셨어요? 먹어도 돼. 그런데 딸기만 갈면 좀 뻑뻑하잖아. 그지? 그럼 뭘 넣어야 돼? 물을 넣죠. 한 20% 물을 넣었어. 그럼 80%는 딸기, 20%는 물이잖아. 그럼 20%에 물이 들어갔으니까 이거 물이 되니? 여전히 딸기 주스니? 딸기 주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무슨 색이라 그래? 보조색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보조색은 의미를 가지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여전히 딸기 주스여야 되는 거. 아셨어요? 보조색에다가 딸기 주스 말고 까나리 액젓을 넣어버렸어. 그럼 이거는 까나리 액젓 딸기가 되는 거지. 보조는 딸기가 더 맛있게 도와주는 거지 얘를 망치면 안 되는 거야. 자기가 의미를 가지면 안 되는데 우리 학생들 뭐래요?
사랑스럽고 귀엽고 깜찍한 게 배색되라 했던 거야. 주조색은 귀엽고 보조색은 깜찍하고 강조색은 이게 아니에요. 주조색 안에 귀엽고 아름답고 깜찍한 게 다 들어가면서 보조색은 그 느낌을 더 도와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꼭 선생님 넣어야 돼요 라고 물어, 꼭 넣어야 되니? 이렇게 해도 돼요 안 돼요? 될 만하죠. 그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아셨어요? 그런데 좀 더 발랄함을 주기 위해서 너무 난색기 어려면 좀 어때요? 저기 하잖아. 그 뭐라 그러지? 그 저기 뭐라 그래? 좀 이렇게 더 침울한 느낌이 날 수 있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면 벽면 천장 이 부분을 흰색으로 놓고 아셨습니까? 흰색. 왜? 천장은 좀 밝은 게 좋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흰색을 놓고 전체의 이 부분이니까 이건 보조색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보조색. 그 다음에 물과 딸기 마셨더니 좀 시큼해. 그러면 뭘 넣어야 돼요? 설탕. 설탕을 한 10%만, 한 5%? 10%만 넣었어요. 그럼 이건 설탕물이니 딸기니 이것이? 딸기 주스죠. 이거를 우리 뭐라 그래? 강조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보조나 강조는 누구를? 딸기를 더 도와주는 거지. 지들이 의미를 갖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보통은 보조색은 약간 이 느낌과 좀 똑같더라도 좀 맛이, 그러니까 달라도 더 확 달든지, 그러니까 채도가 착 나든지, 색상 차감은 좀 많이 나서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둥, 이 기둥 부분, 이 기둥, 이렇게 여기 하나 기둥 있어. 그럼 이 기둥에다가 블루 색깔로 아셨습니까? 고채도의 중채도인 고채도를 여기다가 쫙 하나 파란색을 딱 놨어요. 그러면 이 전체가 얘 때문에 어때요? 훨씬 더 다이나믹하고 즐거워 보인다. 아셨어요? 이게 정답이라는 얘기야. 예를 들어주는 거야. 그러면 주조색은 난색과 그죠? 보조색은 흰색과 강조색은 파란색이라는 배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주조색은 70% 이상, 보조색은 20% 내외, 강조색은 5% 정도의 면적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이 수치, 학생들이 그래요. 선생님 72%예요. 아니라 100%여도 된다는 거예요. 주조색은. 보조색은 약간 19%여도 돼, 안 돼? 돼요. 이거는 상징적인 거지 정확하게 이 수치를 물론 거의 맞아요. 70% 이상이 돼야 그 느낌이 나요. 컨셉에 맞는 그 느낌이 나요. 일치된 어떤 컨셉트는 이 주조색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배색의 가장 중요한 애는 누구야? 주조색이야. 아셨어요? 보조와 강조는 안 넣어도 돼? 안 돼? 안 넣어도 되잖아. 딸기 주스 갈았는데 먹을만 하면 그냥 먹으면 되는 거야. 근데 더욱더 딸기 주스를 맛있게 먹기 위해서 보조와 강조색이 들어가는 거라고. 근데 시험에서 반드시 보조와 주조, 보조, 강조를 넣어라 하면 그때는 여러분이 넣는 거고 그런 말이 없었을 때는 그냥 뭐만? 주조색만. 그럼 또 그래. 주조색은 한 가지만 써야 돼? 아니. 주조색을 무채색으로 해도 돼? 안 돼? 하얀색 해도 돼? 안 돼? 돼요. 여러분 여기다 빨강을 그냥 고채도로 놔버리잖아. 미쳐요 사람. 피곤하다니까. 만약에 특별한 성격이 없을 때는 무채색을 놓고 어느 부분에다가 강조적인 색을 넣어주는 게 훨씬 더 모던하고 좋아요. 촌딱스럽지 않단 말이지. 지금 선생님 강의실도 보면 그냥 이렇게 배색을 했을까요? 목적을 갖고 했을까요? 목적을 갖고 한 거예요. 지금 보면 벽면은 화이트 씨 블루예요. 아셨죠? 이 강의실의 주조색은 화이트 씨 블루입니다. 왜 블루인데 화이트 씨냐? 만약에 지금 공간이 여기가 협소해요, 넓어요? 짧은데 여기를 만약에 채도를 높게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좁아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무채색을 놓지만 좁기 때문에 블루라는 것들의 어떠한 그 영향이 있잖아요. 어떤 게 있어요? 심리적으로. 사람이 좀 더 시간이 빠르게 한다든가, 그죠? 뭐 이런 걸 배웠잖아요. 그래요? 그런 이유들. 시간이 빠르게 한다, 좀 넓게 한다, 지루하지 않게 한다, 집중력을 얻다, 뭐 이런 이유 때문에 했고요. 그리고 저쪽에는 강조색. 그죠? 바닥은 보조색. 근데 이 바닥은 좀 실수를 했어요. 이 바닥 이거는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여하튼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설계도 하듯이 이렇게 주조, 보조, 강조를 이렇게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주조는 한 가지여도 돼야 안 돼요? 두 가지여도 돼야 안 돼요? 세 가지는? 돼요. 네 가지도. 보조도 한 가지여도 되고 대신에 합쳐서 어떻게 70% 이상 넣는 거야. 만약에 50%는 딸기고 50%는 오렌지였어. 이거는 정체는 주조색은 딸기와 오렌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딸기와 오렌지 주스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완전히 컨셉이 달라지는 거라고. 아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30% 딸기, 오렌지, 바나나 이렇게 했어. 세 개가 합쳐졌어. 에? 그러면 이 세 개, 그러니까 30%. 그럼 누가 주조색이야? 어? 다. 그러니까 걔네 합쳐서 70%가 넘어가면 그게 주조가 되는 거야. 아셨어요? 아이 뭐 야채 막 갈아서 당근 넣고 뭐 넣고 무슨 뭐 하잖아요. 막 갈았어. 그럼 그건 그냥 새로운 이름이 되잖아. 마녀 주스 이렇게 되는 거잖아. 당근이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는 걔네 합쳐서 70% 이상의 맛이 이상 이렇게 합쳐서 당근 30% 20% 그럼 당근 주스도 아니잖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합쳐서 몇 프로 이상 넘어가면 70% 이상 넘어가면 그때부터 뭐라 그래?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색할 때 이러한 환경 분석 이런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한 자료 수집하기 위한 이제 공부를 다음 시간에 뭐 연상 상징부터 해서 역사 이런 것들을 배우고 내용을 좀 알면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어요? 배색은 어려운 게 아니야, 여러분. 단지 뭘 원하는지를 몰라서 그렇지. 배색할 때 재료가 뭐라고? 색. 그러니까 조색을 통해서 그 색들의 맛을 하나하나 다 이해하는 것이고. 그리고 쉬워. 그냥 어떤 클라이언트가 야 이번에 이 제품 만드는데 컨셉은 귀여운 거야. 그럼 우리는 색을 가지고 그럼 색상 이거 쓰고 명도 이거 쓰고 채도 이거 써 하고 샘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품에다 넣어봤더니 까와이 이렇게 되는 거죠. 정말 귀여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원래 그 형태는 귀여워야 돼 안 귀여워야 돼? 귀여울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 피카츄 귀여워 안 귀여워? 근데 그 피카츄 똑같은 모양의 검은색에 눈은 시뻘게 귀여워요? 아니 형태는 귀여운데 색이 그렇게 들어가면 안 귀엽잖아요. 저기 여러분 스파이더맨 영화 아시죠? 그 빨간색 옷 입으면 되게 뭔가 다이나믹하고 활동적이고 막 이러잖아. 빨간색이 속도감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축구 하잖아. 한국 선수들이 흰색 입었을 때와 빨간색 입었을 때는 하얀색 입으면 등치가 커 보여요. 뭔 말인지 알아요? 그 유럽 선수들 특히 독일 애들은 그 자체도 큰데 흰색 입거든요. 그래서 걔네들 전차 군단이라고 한다. 근데 빨간색 입으면 작아 보이지만 뭐가 빨라 보여? 속도가 빨라.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들은 빠르다고 느끼는 거예요. 색에 속는 건데. 그렇게 색은 우리를 감각을 제가 음악 가만히 있다가 음악 탁 듣는데 눈물이 나잖아. 음악이 소리가 나의 감정을 맛을 느끼게 하듯이 색이 우리를 그렇게 속인다. 속인다기보다는 그렇게 느끼게 한다고. 그래서 색을 가지고 요리하는 거야. 이 말이 무슨 말인지가 슬슬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최대한 쉽게 설명하는 거야 선생님이. 요걸 이해하고 나서 이제 실제 해보면 이제 자료가 없고 방법을 모르니까 처음에 힘들다가 원리가 알고 자료가 쌓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전문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분야에서 이제 색을 쓸 때 옛날처럼 아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컨셉에 맞도록 색상과 명도와 채도를 보다 더 잘 쓰시는 거죠. 그러면 더 효과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꽃감을 시장에서 팔면 2,000원인데 그걸 똑같은 걸 가져다가 포장해서 파니까 10,000원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예전에 그냥 썼던 색이 2,000원이었던 게 거기에 맞도록 딱 맞게 컨셉으로 색을 쓰면 10,000원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물론 뭐 그런 사기치라는 게 아니라 효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정의 느낌을 확 올린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실제적으로 연상, 상징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수고하셨습니다.